네,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는 헬타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활에 있어서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요약하자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균형, 밸런스와 평형, 이퀄리bri움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 유지 전략은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균형 능력은 두 가지가 있다입니다. 균형 능력 향상 운동은 근력, 유연성, 협응력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 운동을 교육하는 전문가들에게는 균형 능력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균형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면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고 꼭 필요한 효율적인 재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균형, 밸런스와 평형, 이퀄리bri움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학 분야의 정의와 재활 분야의 정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면 사실 물리학 정의만 자꾸 나오게 됩니다. 두 단어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중력 중심 또는 무게 중심이라고 부르는 Center of Gravity, COG와 기저면, Base of Support, BOS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COG 라는 것은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무게중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한 점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손가락으로 공의 균형을 잡는다거나 뭔가 물건의 무게축을 균형 잡기를 할 때 보면 그 한 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한 점이 바로 COG가 됩니다. 그리고 BOS는 사람이 서 있는 바닥면입니다. 무게중심인 COG가 바닥면인 BOS를 벗어나게 된다면 사람은 넘어지거나 몸을 이동해서 BOS를 바꾸어야 합니다. 균형 능력은 BOS 안에 COG를 유지시키는 능력입니다. 평형 능력은 BOS를 벗어난 COG를 다시 BOS 안으로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나의 COG를 나의 BOS 안에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균형 능력은 COG를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대한 능력입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COG가 BOS를 벗어날 때 나의 BOS를 조정하는 능력이 평형 능력입니다. 노인들은 넘어짐의 두려움으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지팡이에 의지를 하니까 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 우리 BOS가 넓어지기 때문에 균형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바닥면이 넓어져 COG가 많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괜찮은 것이지요. 두 번째 개념으로 사람의 자세 유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세 가지의 자세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발목 전략. 작은 요동에 대해 발목 움직임으로 COG를 BOS 안에 유지시킵니다. 두 번째는 엉덩관절 전략. 조금 더 큰 요동에 대해 엉덩관절, 엉덩이를 움직이면서 COG를 BOS 안에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딤 전략. BOS의 한계를 COG가 벗어났을 때 발을 내딛거나 팔을 새로 뻗으면서 새로운 BOS를 만들어서 COG를 BOS 안에 유지시킵니다. 버스에 탄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승객들은 약간의 흔들림에 대해서 발목을 이용해서 몸에 크게 움직임 없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요동 자체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버스의 속도 변화가 큰 경우에는 몸이 기우뚱합니다. 이때 엉덩관절을 이용해서 자세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 몸이 흔들리면서 발을 떼는 경우 디딤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세 유지 능력이 좋은 사람은 발목 전략을 주로 사용하지만 나이가 들고 근력과 민첩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엉덩 전략, 디딤 전략으로 능력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균형 능력에 대한 재활치료의 관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환자가 외부 동요나 내가 밀었을 때 아니면 연선면, 물렁한 바닥, 공, 도넛 모양, 토그 밸런스 패드 같은 것 위에 섰을 때 엉덩관절 전략을 사용했었는데 내가 운동을 시켰더니 발목 전략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치료에 좋은 반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 가지와 별도로 운동조절론에서 언급하는 예측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멍하니 있으면 요동이 크게 발생하지만 앞으로 출발할 때 나의 COG를 요동의 반대로 BOS 앞쪽으로 미리 이동시켜두면 버스가 출발하면서 내 몸이 뒤로 밀릴 때 흔들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자세 조절을 해두는 것을 예측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세 전략을 교육할 때 무작정 흔들거나 연성면이 올려놓고 균형 운동을 시키는 것보다 예측 전략을 접목해서 운동을 시행하면 더 빠른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균형에 대한 재활 운동을 설계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균형은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적 균형은 나의 COG를 BOS 중심에 유지시키는 능력입니다. 동적 균형은 변화하는 BOS에 대해 나의 COG를 BOS 중심에 유지시키는 능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섰을 때 자꾸 넘어집니다. 환자분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정적 균형을 요구한 것입니다. 서기, 앉기, 내발기기 자세 등등 여러가지 자세 모두 해당됩니다. 유지하세요는 정적 균형입니다. 어떤 환자가 걸어갈 때 몸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침이 발생할 때 환자분 몸을 똑바로 세우고 걸으세요 라고 한다면 동적 균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적 또는 정적 균형 모두 전정계, 시각, 몸 감각, 근력, 순발력 등 다양한 요소의 능력을 비슷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과제를 반복해서 운동학습을 원할 때는 전혀 다른 운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가지 균형 능력은 정적이 쉽고 동적이 어렵고의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호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운동 방법의 순서는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케이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걸어갈 때 엉덩이가 자꾸 한쪽으로 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중둔근, 글루티우스 메디우스의 약화 때문입니다. 계속 걸어가면 중둔근을 강화하는 동적 균형 훈련을 시행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선택적으로 벽면에 붙어서 한쪽 다리를 들고 버티는 정적 균형 운동을 시행해도 이 현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즉 움직이면서 빠지는 현상이 줄어들길 바라는 것은 동적 균형 훈련에 해당이 되고 가만히 서서 버티면서 훈련하는 것은 정적 균형 훈련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스쿼트 운동을 할 때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벨 스쿼트는 더 자주 겪게 됩니다. 스쿼트 운동을 하는 동안 무릎이 앞으로 나오게 하지 마세요 라고 보통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코칭보다는 한 단계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스쿼트 동작 중 서 있는 상태의 COG가 앞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앞으로 빠진다는 것이 결국은 내 COG가 앞으로 쏠렸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픈 시기가 무릎각도 중간 또는 끝 지점인지도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COG가 이동한 시점을 구분해서 그 지점에서 자세 교정을 합니다. 저라면 정적 균형 훈련을 먼저 시행할 것 같습니다. 즉 특정 무릎 각도를 유지하면서 몸의 앞뒤 이동을 통해 가장 편한 지점을 찾게 하고 그 위치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유지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정적 균형 훈련입니다. 그리고 스쿼트 운동 중 그 위치를 정확히 인지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자꾸 요구를 하는 것, 이것은 움직이면서 자세를 조절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구는 동적 균형 능력 요구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쿼트 하면서 무릎이 빠지지 마세요 라고 했었다면 사실 그것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 균형 훈련을 계속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세 조절은 균형, 평형, 능력 훈련, 물리치료사, 필라테스, 요가 강사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입니다. 지금까지 균형 훈련은 자세를 잡고 안 넘어지고 단순하게 버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헬타시스는 항상 건강한 여러분의 삶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